그냥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빵꾸가 나서 밥을 처먹어도 어쩌라고 살 빠질게 점점 골아갈게 요렇게 해버린 거야 몸이. 이게 당뇨야.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쳐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 새끼가.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야. What's going on? 이럴까 이 새끼가 슈가 프로브럼. you 당뇨? Yeah. 지금 인슐린 맞지 않으면 난 뒤짐. 옆에 있던 새끼가 그냥 가자 씨발 다 같이 죽을 거야. 이때 주인공 새끼가 성기훈 같은 새끼가 난 얘를 구할 거야. 의무실에 가면 인슐린 주사가 있어. 그걸 갖고 나올게.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난 못 가. 난 들어가겠어. 따라오기 싫은 사람은 따라오지 마. 젠장! 이러고 들어간 다음에 주인공은 살고 얘가 죽음. 씨발 거. 약물 사용 의심하는 기준이 뭔가요? 마동석 같은 사람은 근육 엄청 큰데 왜 의심 안 받나요? 솔직히 말해서 마동석 아저씨가 의심 안 받는 이유는 그냥 인기가 너무 많고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받을 만한 몸이에요. 왜냐면 스테로이드의 작용과 부작용이라면, 작용이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제제니까 뭐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는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바디빌더들이니까, 바디빌더들은 몸에 살이 있으면 안 되죠. 살이 있으면 절대 입상할 수 없죠. 그래서 다들 살을 많이 뺀 사람만 보니까 살찐 사람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살이 많이 덮여 있는데 스테로이드 쓰는 사람 존나 많죠. 특히나 스트롱맨들은 거의 뭐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팔씨름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쓰고, 그런 데는 검사도 뭐 그렇게 잘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다 지방이 굉장히 많죠. 마동석 아저씨도 사실 데뷔 때부터 이제 몸이 좋았지만, 옛날에 몸이 훨씬 좋았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문페이스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얼굴이 엄청 커졌잖아. 근데 이제 살이 쪘으니까, 살찌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커진 건지 뭐 스테로이드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의심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막 배도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시고 얼굴도 점점 문페이스가 되어가고 이래서. 근데 아무도 의심 안 하는 이유는 약간 전성기 백종원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뭐 지금이야 백종원 아저씨 뭐 개나 소나 다 건드리지만 전성기 때는 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고,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막 당당하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무슨 뭐 설탕 왜 쳐넣냐 이렇게 뭐라고 했다가 오히려 누가 나락을 갔습니까? 설탕이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했다가 그 아저씨가 나락을 갔죠. 오히려 그 정도로 백종원 아저씨도 전성기 때 아무도 못 건드렸어. 마동석 아저씨도 비슷해요. 솔직히 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의심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어요. 마치 김종국 형님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거다라고 얘기한 그 외국 아저씨가 존나게 테러를 당했듯이. 추성훈도 의심되나요? 저는 추성훈 아저씨는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말 못해요. 일반적으로 헬스 유튜버들 중에서 추성훈 형님이 혹은 마동석 아저씨가 썼을 거라고 얘기를 못하죠. 말하면 X되죠. 그러니까 추성훈 형님은 아마도 이제 TRT를 하겠죠. 스테로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TRT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제 그런 몸의 질감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디빌더였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애초에 격투기 선수가 그 몸이 나오는 건 이상하죠. TRT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거예요. 저도 3번 맞았잖아요. 3번 맞고 약발이 바뀔래 그만뒀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뭔가 내가 약물 때문에 나의 몸이 막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좀 싫더라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중에 한 50살쯤 되면 하려고. TRT 하면 수행 능력 올라가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마 올라가겠죠. 호르몬 대체요법, 대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시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뭐냐면 TRT하고 그냥 스테로이드 유저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저기 훈수두는 이 코치 님이 자기 남성 호르몬 수치 이렇게 보여준다면서 약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를 보여줬잖아. 약 안 들어갈 때는 막 0점 몇 나오지 않았나? 막 1점대 2점대 막 아마 0점대 막 이렇게 나올 거야. 약 들어갈 때 남성 호르몬 그때 얼마 나왔었지? 막 70 막 이렇게 나와요. 김종국 형님이 8이잖아. 막 70이 나온다니까? 약 들어갈 때. 그러니까 거기는 아나볼릭, 동화, 근육 동화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근육이 합성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근육이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커지는 거고, 이제 TRT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그렇게 빵 튀기는 게 아니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치료예요. 저도 남성 호르몬 2.4를 찍어서 40세가 넘어서 합법적으로 병원에 가서 비뇨기과에 가서 예나스테론을 3방 맞은 거예요. 5주 동안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요거 합법인 거. 왜냐면 너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정상 수치인 한 4점대까지 우리가 회복시켜 줄게. 요게 이제 TRT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바디빌더들이 쓰는 용량은 그런 용량이 아니라 이제 남성 호르몬 50, 60, 70 이렇게 만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TRT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라이트 유저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이 내분비계가 마탱이가 가서 랄부가 일을 안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막 0점대, 1점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정상 수치로 돌리기 위해서 TRT를 먼저 해요. 그리고 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스테로이드를 만방을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래서 TRT를 걸린 사람 중에 진짜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정상 수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쓴 사람인지, 아니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써서 랄부가 마탱이가 가서 정상으로 돌리려고 TRT를 하는 중인지 따져봐야겠고, 이제 UFC에서 유명하게 TRT 쓰다 걸렸던 비토 벨포트 같은 선수들은 아마도 전성기 때 스테로이드가 겁나게 들어가서 랄부가 마탱이가 가서 이제 UFC에 왔을 때 TRT를 한 것 같죠. 랄부가 마탱이가 가면 어떻게 맛이 가나요? 쭈글쭈글해지나요? 외형적으로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고환 축소입니다. 그래서 고환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냥 랄부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랄부가 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랄부가 커서 얘는 썼는데 랄부 가지고 판별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랄부가 작은 거고 내추럴인데 이 랄부 보소 이러면서 로이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다 기준으로 삼기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강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관상으로 본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영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주입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안화상 윤기가 튀어나오고요. 광대가 발달하고요. 턱이 발달하고요. 약간 외모가 약간 무서워져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로 변하고 싶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하면, 물론 잘 받는 분도 있어서 그냥 잘생겨지고 끝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굴이 살짝 무서워지거든요. 그리고 인크레더블 헐크를 보세요. 헐크 보면 얼굴이 어때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보통 얼굴이 그렇게 돼요. 차은우가 최근에 그 얼굴 끝판을 찍어버렸잖아요. 사실상 외모 100점 맞아버렸잖아. 그 전에는 한 97, 8점 정도였어. 아스트랄로그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근데 100점 찍은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는 남자는 20대 초반에도 키가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남성 호르몬이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꾸준히 쭉 높이 올라오면서 외모의 변화를 일으켜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키가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1, 2cm 정도 큰 애들은 꽤 많잖아요. 그것처럼 차은우가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너무 예쁘기만 했던 얼굴에서 남성미가 한 스푼 딱 추가되니까 97점에서 100점이 딱 찍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얼굴이 원래도 무섭게 생겼는데 운동을 하고 스테로이드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너무너무 무섭게 생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유명한 사람 중에는 양경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사진을 그냥 보여드릴게. 자, 요런 사람들을 보세요. 요게 이제 바디빌더 양경필 씨예요. 친분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분이 이제 옛날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그냥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약간 좀 무섭게 생겼다 요런 느낌이잖아. 근데 요분이 이제 최근 얼굴을 보면은 뭐 이런 거 보면은 옆에 뭐 이분도 이제 좀 뭐 그런 분이신 것 같긴 한데 보면 얼굴 굉장히 무서워졌죠. 더 무서워졌어. 그러니까 원래도 무섭게 생겼는데 여기 있다 이런 거 보면 되겠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너무 무섭게 생겨. 이러면 눈을 못 쳐다보겠어. 그 다음에 김강민 이런 사람들. 김강민 씨 옛날 사진 혹시 있나? 이게 이제 김강민 씨 옛날이거든요. 요때는 아마 내추럴인 것 같죠? 요때 보면은 잘생겼잖아요. 근데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꽃미남과보다는.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런 거 보세요.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저기 뭐 건담포스 아저씨 이름 뭐였지? 김건우 아저씨도 보세요. 얼굴이 무섭게 변해요.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오히려 꽃미남 같은 사람들이 약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아지게 장기간 좀 유지를 하면 오히려 얼굴이 더 잘생겨지는 거예요. 꽃미남들이 오히려 해야 돼. 원래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황영구 아저씨도 있죠. 황영구 아저씨도 이거 왔고 또 살벌하지. 이분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마 젊었을 때 사진 뭐 어떻게 내가 구할 수가 없고 그때가 젊었을 때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요때가 이제 황영구 님이 아마 들어갔을 때인데 조준 씨가 이제 내추럴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준 씨가 황영구 씨를 이겨버렸어. 그래서 준이가 이제 약물을 쓴다고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조준은 얘는 안 쓰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중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마무시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점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황영구 씨가 결국엔 이렇게 됐어. 지금은 이제 조준이 못 이기지.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몸이 멋있죠 또.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덜 나왔을 때니까 내추럴로 이길 수도 있겠죠. 뭐. 이코치님은 여기서 다루기가 좀 뭐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이코치님 고등학교 때거든. 이때 이미 올돌골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방금 원래 무섭게 생긴 사람은 너무 과하게 무서워진다잖아요. 그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요즘 사진이잖아. 이게 너무 무섭잖아. 눈을 못 쳐다본다니까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몽골에 있어야 돼. 한국보다는 몽골이 맞아 이거는. 이 코치님 몸이 이쁜 편인가요? 당연히 이쁜 편이죠. 몸이 못생겼어도 못생기게 둘 사람이 아니죠. 이 코치님은 되게 아는 게 많은 분이에요. 지식이 훌륭한 분이라. 약간 뭐 목록대왕 뭐 이런 것도 좀 보이고. 호범이가 이제 또 호범 형이었나? 아무튼 호범 형님이 또 스테로이드 예전에 치료받았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약에 들어있고 뭐 이런 거면은 아나볼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뭔지 이거 자세히 몰라가지고 뭘 먹었는지. 스테로이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근육 만들려고 쓸 때 쓰는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보통 피부과 약 같은 데 들어있는 피부 연고에도 막 들어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또 있거든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저기 봉승현 씨 동생분 이름 뭐였지? 정현 씨. 정현 씨가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고 했죠. 그런 것도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 친한 형도 아파서 맞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얼굴 진짜 풍선이더라. 그거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그 다음에 이제 아플 때나 연고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똑같은 부작용입니다. 문 페이스라고 불려요. 달입니다. 달처럼 얼굴이 동그랗게 커져요. 그게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도 얼굴이 붓습니다. 근데 이제 연고를 바른다고 붓지는 않겠죠. 연고는 이제 어차피 그 피부나 뭐 해봤자 바로 밑에 있는 근육 정도에서 이제 끝나겠죠. 효과가. 혈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사제를 맞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얼굴 뼈가 동그래지는 거예요. 뼈도 자랄 수도 있는데 뼈가 동그래지진 않고요. 그냥 얼굴에 붓기가 그러니까 부종이 찹니다. 부종. 그러니까 얼굴이 라면 먹고 잔 것처럼 붓는 거예요. 그게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디빌더들 중에 몸은 살이 하나도 없는데 얼굴만 동그랗게 빵빵한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분들이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거예요. 약 먹고 찐 살 약 끊으면 다시 빠져요? 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 중에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피부가 얇아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디빌더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맞으면 스킨이 얇아져요. 그래서 약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킨 두께거든요. 이 스킨이 얇으면 마치 햄 안에 들어있는 고기처럼 근육이 굉장히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부작용이거든요. 바디빌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얼굴에 많이 바르시면 얼굴 피부가 얇아져 버려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피부 노화가 오겠죠. 주름이 잘 생기고 트러블도 잘 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핏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테로이드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핏줄이 거미줄이 아니고 저 뭐였지? 뭐 라면 면발처럼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지정맥 걸린 분 혹시 봤습니까? 하지정맥이 오면 그냥 핏줄 튀어나오니까 핏줄 튀어나오면 남자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아 이러는데 징그럽게 튀어나와요 핏줄이. 그게 하지정맥의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시술을 받으시고 스타킹 신고 다니고 뭐 그런 걸 하시죠.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관이 약간 꼬이면서 발달돼요. 그래서 어깨 같은데 혈관이 막 이상한 막 라면 면발 엉킨 듯이 막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의심을 많이 받죠.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피부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케바케인가요? 네, 그게 이제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 사이클 돌렸는데 바로 얼굴 다 뒤집어지고 등에 등드름 뒤덮어가지고 개 징그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바로 그만둬야죠. 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간이 뒤질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막 10년 이상 썼는데도 애기 피부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테로이드 의심받은 이유 중에 여드름약 처방받은 것 때문에 의심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인데 여드름약 처방을 자꾸 받는 거야. 병원 가서 피부과 가서.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 여드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드름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한 것들 중에 길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공 화장실 청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공 화장실 청소 보면은 바닥 물질 했는가 OX, 세면대 청소 OX, 변기 청소 OX, 소변기 청소 OX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청소한 다음에 오오오오 이렇게 그리고 가시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얼굴이 문 페이스인가, 혈관이 꽈부리인가, 여드름이 많이 쳐났는가, 이 새끼 피부과 가서 여드름 약 자꾸 처방 받는가, 이 새끼 몸은 체지방이 없는데 얼굴은 살이 쪄 있는가, 스킨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너무 얇은가, 식단을 안 하는데 체지방 관리가 존나 잘 되는가, 막 등등등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많이 체크가 돼 있으면 사실 거의 빼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없고 뭐 한두 개 있는 사람이면은 얘 여드름 났네 로이더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개가 겹쳐야지. 스킨이 얇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냥 바디빌더들 봐. 스킨이 안 얇으면 그 느낌은 절대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데피니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데피니션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데피니션은 살을 다 빼고 스킨 두께까지 신경을 쓸 때 데피니션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 관리를 잘하는 바디빌더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대진 씨 같은 분들 봅시다.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모델 쪽이시죠. 뭐 이렇게 정면 사진만 봐도 지금 다리에 가로줄 보이죠? 가로줄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구분도, 가슴 근육 가운데 구분이 되어 있죠. 가슴과 몸통이 구분되어 있죠. 어깨와 팔 근육이 구분되어 있죠. 요게 세퍼레이션. 여기 다리도 이 내측, 직근, 외측 구분되어 있죠. 요거는 세퍼레이션. 데피니션은 요 가로 스트라이프가 보이는 근육의 결이 보이는 거예요. 복근도 그냥 복근 나왔다가 아니라 막 복근에 안에 막 결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되려면 살은 이미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엉덩이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정대진 씨 엉덩이인데 엉덩이는 지금 요렇게 하나잖아. 뭐 중둔근하고 대둔근은 나눠지겠지만 이게 지금 궁뎅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 하나의 근육이 데피니션 보이잖아요. 세퍼레이션은 뭐죠? 지금 이 둔근하고 대퇴 이두근 여기가 지금 구분되죠. 요게 세퍼레이션. 근데 여기 가로줄이 나오는 거는 데피니션. 이제 뭔지 알겠죠? 이분은 체지방 관리를 진짜 거의 뭐 죽을 듯이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럼 데피니션 신경 써야 하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어차피. 살이 있는데 살을 다 빼고 데피니션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보통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요새 많이 부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안 돼서 강구 아저씨가 뭐 강경원 선생님도 좀 비판하시고 한주먹 행님도 좀 비판하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빌더라면 적어도 엉덩이 살을 빼야 한다. 엉덩이 근육의 스트라이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엉덩이 살은 다 빼야 되지 않냐. 이제 요런 비판을 하시는 거죠. 밴딩 로딩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저는 이쪽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 딱새 수준으로 그냥 알려드리자면 우리 몸이 근육구가 약 70%가 물이에요. 어차피 우리 몸의 60 몇 프로가 수분이잖아. 우리 전체 몸이. 근데 그 중에서도 근육은 수분을 조금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근육의 한 구성 요소죠.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자, 닭가슴살 100g을 여러분이 사서 드시면 단백질이 대충 한 21, 2g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거의 80%는 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닭가슴살에는 탄수화물도 안 들어있고요. 지방도 거의 안 들어있고요. 뭐 약간 뭐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거 뭐 조금씩 들어있겠는데 뭐 0. 몇 g 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수분 80%에 단백질 20%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근육구도 닭이랑 비슷해서 70%가 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근세포를 가지고 있어도 근세포 양이나 근섬유 숫자 같은 걸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물, 혈액이 많이 차 있을 때는 골격근 양이 존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수분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골격근 양이 존나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인바디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겨. 만약에 여러분이 밤에 라면을 처먹고 라면 처먹은 다음에 물 마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많이 마신 다음에 인바디를 재면 골격근 한 1, 2kg는 뻥튀기 시킬 수 있거든요. 어차피 수분 보유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밴딩이나 로딩이 그런 거예요. 운동을 과학적으로 하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혀. 이 대회 뛰는 사람들은 수분 조절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요새는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하더라고. 옛날엔 존나게 했고. 그러면 우리 근육이 과장 좀 하면 육포처럼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골격근 양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이런 식으로 식단 조절을 무탄수 조지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어. 그리고 나서 이 로딩 하는 날 탄수화물을 먹고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해주고 뭐 혹시 뭐 크레아틴 같은 것도 먹고 이러면서 운동을 좀 고중량으로 빵빵 때려주면은 다시 그 근육에 물이 쫙 차오르는데 그 전보다 약간 더 차. 원래 100%였다면 한 105%쯤이 돼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꾸 몸을 뽐뽐뽐 튕기는 거예요. 매일 일관되게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몸에 수분을 많이 넣었다 뺐다 근육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극한으로 하는 사람들이 격투기 선수들, UFC 선수들 보면은 이제 리바운딩 몇 킬로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로딩이에요, 로딩. 격투기 선수들은 훨씬 더 가혹하게, 바디빌더들보다 더 가혹하게 수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사우나에서 땀 계속 빼고 막 침 뱉고 이러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 그래서 평체가 100kg인데 막 85kg까지 빼. 그래가지고 개체량 85kg를 통과해. 그리고 하루 동안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이제 파스타 같은 걸 먹어요.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먹고 수분을 한 방에 많이 때려 먹으면 이제 안 되고요. 이제 에란하고 수분을 조금씩 이제 몸에 넣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제 몸이 다시 빵빵해지면서 원래 내 체중 근접하게 나와. 그러면 얘는 85kg 개체 통과했는데 95kg로 싸워. 리바운드 10kg 해버려. 24시간 만에. 그게 못 이기지. 수분을 그러니까 거의 기절 직전까지 빼요. 그래서 그 개체량 하루 오는 그 선수들 중에서 수분 조절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왜냐면 뇌가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얘가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도 약간 얘가 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식사량 자체, 칼로리 자체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뇌가 잘 안 돌아가요, 실제로. 거기에다가 수분 조절까지 며칠을 해버리잖아. 물을 안 먹어. 그러면서 땀을 계속 흘려. 이러면 뇌가 약간 멍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봐도 막 대답을 잘 못해. 그 정도까지 빼버리는 거야. 건강에 매우 안 좋죠, 당연히. 급격하게 노화되고요. 그래서 카니보어 했을 때 공부가 안 됐구나. 카니보어면은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뭐 대충 한 3주인가? 제가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까먹었습니다. 3주 정도 하면은 이제 뇌는 바보가 아니에요. 뇌는 여러분 응석바지가 아니에요. 뇌는 애새끼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지금 현재 당을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콜라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시면 뇌가 굉장히 좋아해요. 앙기모띠 1은 2, 2, 2, 4, 2, 3은 6, 6, 38 이러면서 뇌가 기모찌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탄수화물을 안 줘.
한 이틀 3일 안 줘? 그러면 뇌가 야 이 씨발 탄수화물 주라고 이 개새끼야. 야 너 건강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겠어. 막 세주아니처럼 된다고. 근데 일주일을 안 주잖아? 그러면 뇌가 슬슬 준비해요. 아 이거 씨발 탄수 안 주나 본데 이제 진짜 안 주나 본데 리얼인가 본데 이 새끼 진짜 정신 차렸나 본데. 그리고 이제 2주 3주쯤 되면 뇌가 오케이 다른 영양분으로 할게 이러면서 뇌도 다른 영양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견뎌야 돼요. 그 기간을. 근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하기 전에 그만둬버려. 그리고 몸이 그걸 기억합니다. 자, 다이어트를 진짜 혹독하게 하는 사람들, 의지가 개쩐 사람들, 그러면 뇌도 알아. 이 새끼가 어떤, 내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에반게리온이 이 씨발 이게 성능이 좋은 건지 개쓰레기인지 뇌도 안다고. 아, 잘못 탔다. 내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기생수랑 비슷해. 아, 잘못된 사람한테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뇌도 이 주인님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임 이러고 안 먹어? 그러면 뇌도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 야 이번에 몇 번째냐? 200번째냐? 야 3일 본다 3일 봐 이래요. 아닌데? 진짜 할 건데? 탄수화물 안 먹어, 지방 많은 거 안 먹어, 자극적인 음식 안 먹어, 나 닭가슴살 먹을 거야. 이런 뭐 일단 뇌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틀째 되면은 얘가 이제 짜증이 나. 아 씨발 그냥 먹으라고. 다이어트 한다니까? 어차피 내일 그만둘 거잖아. 개발 떨지 말고 그냥 먹자고. 어차피 실패할 건데 왜 이렇게 힘든 짓거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뇌가 화를 내요. 3일째가 되면 개빡돈 상태야. 야 씨발 나 뇌 꺼버린다. 나 계속 짜증낸다. 나 운전할 때 엑셀 밟아버린다. 씨발 급발진 막 이래요. 뇌가 나 네 여자친구 뺨 때려버린다 막 이래. 그때 여러분이 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이제 처먹으면 뇌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다음에 다이어트 하실 때 또 첫날 지랄한다. 둘째 날 빨리 넣어라 뒤진다 했다. 셋째 날 죽자 이 씨발아 이렇게 되고 또 3일 천하가 되는 거야. 그걸 이겨내야 돼. 뇌가 진짜 죽는다. 죽어봐. 진짜 다 끝난다. 네 여자친구 뺨 때려버려. 여자친구 없어. 엑셀 밟는다. 차 없어. 뚜벅이야. 응 알아서 해. 이러고 일주일 2주일을 버텨버려. 그러면 이제 뇌가 쥐지를 쳐. 쥐지요. 오케이 내가 당은 포기할 테니까 대신 칼로리라도 맞춰주십시오. 이때 이제 너네가 카니보어로 들어가서 좀 지방질이 있는 고기를 쳐 드시기 시작하면 성분은 바뀌었지만 여태까지는 탄수화물 위주로 단 것도 많이 먹어서 당을 많이 먹었지만 이제 성분이 바뀌어서 단백질 지방 위주로 먹어도 칼로리 수준을 맞추면은 얘도 이제 합의를 해요. 오케이 이 정도에서 합의하자 이러고 이제 뇌가 뭐 단백질에서 기원하는 어쩌고저쩌고 영양소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뇌가 안 돌아가지 않아요. 탄수를 안 먹어도 적응을 해요. 얘가 우리한테 왜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자 보세요. 초식동물 새끼들은 풀만 처먹어야 돼. 육식동물들은 고기만 처먹어야 돼. 물론 개들도 뭐 고기나 풀을 먹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근데 인간은 왜 그랬을까?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잡식이란 말이에요. 잡식 중에서도 인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시즌을 겪은 기간이 이제 상당히 길어요. 우리 인간은. 잡식 동물은 어차피 많습니다. 개, 돼지도 잡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단백질 위주로 먹고 살 수도 있고 탄수 위주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얘들보다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약간 곰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걔 겨울잠 자니까 인간도 이 농경 시대가 이제 상당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경 사회는 항상 봄에 많이 배고파요. 봄, 여름에 배고파. 가을에 추수하면 배불러. 겨울 좀 아끼면서 참을만해. 봄 되면 뒤질 것 같아. 그게 보릿고개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모르죠? 그러니까 쌀을 다 먹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이 배고파 뒤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애들이 감자 고구마야. 그 감자 고구마가 구황작물이야. 사람을 구해주는 작물들이라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너네는 모르겠지만. 검정고분시에서 봤음. 이제 역사 속에 있는 뭐 그런 일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닌게는 상황에 맞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아마 모든 동물 중에 탑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음식이 좀 없더라도 고기를 못 먹더라도 탄수화물이 없더라도 뭐 물을 좀 많이 못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견딜 수가 있어요. 닌겐이 제일 잘 버텨요. 그래서 옛날에 일을 시키면 소가 제일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 말이 쓰러지고 그 다음 인간이 쓰러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체력이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말이 우리보다 체력 훨씬 좋죠. 그니까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다니지. 사람이 체력이 더 좋으면 씨발 그냥 뛰어다니지. 말이 체력이 더 좋아. 그리고 소도 아마 우리보다 체력 좋을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낙타 이런 새끼들도 체력 존나 좋잖아. 근데 왜 인간보다 말이 먼저 쓰러졌을까? 들어오는 게 없을 때는 인간이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풍족하게 먹고 잠을 잘 잘 수 있을 때는 사람보다 체력이 훨씬 좋겠지. 근데 먹이를 거의 안 줄 때, 먹을 게 없을 때, 노예 상태일 때는 인간이 제일 잘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 효율의 생명체예요. 연비가 존나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은, 소는 우리보다 힘이 좋고 체력이 좋지만 연비가 떨어져. 우리는 연비가 좋아. 인간이 괜히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좋아서가 아니야. 머리가 되게 좋은데 만약에 어떤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금방 죽음이라는 약점이 우리한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을 거예요. 먹방 유튜버들은 연비가 안 좋은 사람들이네. 그게 아니지. 연비가 안 좋으려면 먹방 유튜버들이 정상적인 식단을 하면 몸에 메가리가 없고 방송을 못 키고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래야 연비가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먹방 유튜버들이 솔직히 하루에 2000kcal만 드셔도 잘 사실 거야. 근데 돈 벌려고 더 들어가는 거고 맛있으니까 더 들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름이 새는 거죠. 근데 기름이 어디서 새? 기름통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기름통이라고 칠게요. 이거 흑닭 홈페이지에서 파는 겁니다. 당 없습니다. 많이 드셔주세요. 자, 이게 기름통이라고 쳐. 여기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여기.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막 넣어. 여기까지 차.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먹어도 새. 뭔 말인지 알겠지? 먹방 유튜버들의 대사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 빵꾸가 나 있으면 이 새끼는 죽죠. 아, 죽는다 해서 웃는 게 좀 그런가? 방금 너무 사이코패스 같았나? 여기에 빵꾸가 나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빵꾸 나 있는 사람이 누구? 당뇨. 당뇨가 이제 뭐 1형, 2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당뇨가 여기에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음식을 먹었어? 혈당이 올라갔어? 췌장기가 나와서 혈당 조절을 하면서 세포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줘야 돼. 이 일이 안 일어나. 먹었어? 어쩌라고. 몸이 일을 해야 되잖아. 밥을 먹었어? 어쩌라고. 가만히 있어버려. 놈이. 그게 여기에 빵꾸가 난 거야, 당뇨는. 먹방 유튜버들은 여기가 빵꾸 나는 거고. 밥을 먹었는데 살 빠질게 이 잘 하는 거예요, 당뇨가. 당뇨는 1형, 2형에 따라 다릅니다. 뭐냐에 따라. 근데 그냥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빵꾸가 나서 밥을 쳐 먹어도 어쩌라고. 살 빠질게. 점점 골아갈게. 요렇게 해버린 거야, 몸이. 이게 당뇨야. 너무 무섭지.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 새끼가. 그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막 어디 뭐 드루게시 같은데 탈출을 해. 막 한 5명이서 하고 갑자기 어떤 애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래서 What's going on? 이럴까 이 새끼가 I'm sugar problem. You 당뇨? Yeah. 1형? Yeah. 지금 인슐린 맞지 않으면 난 뒤짐. 옆에 있던 새끼가 그냥 가자 씨발. 다 같이 죽을 거야. 이때 주인공 새끼가 성기훈 같은 새끼가 난 얘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건데? 의무실에 가면 인슐린 주사가 있어. 그걸 갖고 나올게.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난 못 가. 난 들어가겠어. 따라오기 싫은 사람은 따라오지 마. 젠장! 이러고 들어간 다음에 주인공은 살고 얘가 죽음. 씨발 거. 인슐린 주사 구해온다고. 그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제 저기 클리셰예요. 특히 저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 나오거나 니콜라스 케이지 아저씨 나오는 영화 뭐 그런 영화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나와. 요즘에 영화에서 왜 많이 안 나올까? 이런 당뇨 시퀀스가 왜 잘 안 나올까? 이제 당뇨 환자가 너무 많아. 옛날에는 이런 당뇨 환자가 적었어. 많이 없었어. 요즘에는 이런 당뇨 환자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니까 영화관에 갔어. 가족끼리. 나 인슐린 안 맞으면 죽어. 나 당뇨야. 이러면 옆에 있던 애기가 엄마 죽어. 엄마 당뇨잖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2형이야.
엄마 이 형 죽어 2년 있다 죽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 당뇨잖아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요새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없어지는 거야. 천식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천식도 좀 그렇고. 엄마 당뇨 치고 너무 뚱뚱한 거 아니야. 뚱뚱한 당뇨 환자도 많아. 다 말라가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게 존나 사람 환장하는 게 뭔 줄 알아? 단 거 많이 먹는다고 당뇨에 걸리진 않아.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거 많이 안 먹어도 당뇨 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단 거 많이 먹는다고 당뇨 걸리는 건 아닌데 당뇨 걸리고 나면 단 거 못 먹음. 똑같죠. 당뇨 왜 걸리는 거예요? 유전이 커요, 솔직히. 유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별로 죄 없는 사람인데 당뇨가 걸려요. 암도 유전이 커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자, 옛날에는 뭐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누가 뭐 암 같은 거 막 비타민이나 막 이런데 크레아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는 음식 막 이래가지고 막 저기 양념 많이 묻어있는 고기 그 다음에 뭐 가공육 막 이런 거 막 얘기했어. 술도 간암 뭐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가 구강암 뭐 여기 성대암 뭐 이런 걸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요즘에 그거 왜 많이 없어졌는 줄 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픈 사람을 죄인처럼 대하게 돼요. 약간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암이래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짜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 나 직장암 걸렸어. 그러니까 너 고기 너무 많이 먹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려. 근데 사실 암은 유전이 제일 커요. 암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가 파일들이라고 봤을 때, 컴퓨터 파일들이라고 봤을 때 버그 걸린 거예요. 버그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그 걸린 파일이 많아. 그리고 그 새끼들이 뭐 양성이야. 그리고 그 새끼들이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있어. 이러면 그냥 암 걸린 거예요. 버그 걸린 파일이 좀 있어도 좀 쓸데없는 데 있고 뭐 이렇게 좀 버그 수준이 괜찮고 이러면은 암세포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복불복이야. 물론 음식,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게 영향이 많이 가는 게 맞는데 유전이 너무 커. 유전하고 운이 커요. 암세포가 있어도 암이 안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어차피 다 암세포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암세포가 뭐 10,000개쯤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세포가 4만 개, 6만 개, 7만 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10,000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10만 개가 있어도 운이 좋아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암 환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암세포가 10,000개밖에 없는데도 재수가 족같아가지고 암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불복이 크고요. 스트레스가 크고요. 유전이 커요. 요 세 개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식단이에요. 그 다음에 뭘 처먹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암물질 당연히 먹으면 안 좋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안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저기 혈관 폭탄 같은 것도 보면 그 뇌출혈이라든지 뭐 심장에서 오는 거 뭐라 그러지? 심장에서 이제 그 뭐 혈전 같은 거 생겨서 막 잘못되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혈전이 뭐 팔 같은데 손가락 같은데 생겼어. 그냥 살면 돼. 별일 아니야. 물론 그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뭐 다시 들어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이 뭐 혈관 문제가 손, 뭐 다리, 뭐 이런 데 생겼어. 그냥 적절히 살아요. 근데 혈관 문제가 뇌에서 생겼어. 좆되죠. 심장에서 생겼어. 좆되죠.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운, 스트레스, 유전 요 세 개가 너무 커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전이니까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유전이나 가족력 있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 그렇죠. 가족력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유전력이 없다. 우리 집에는 암 환자가 없다 해도 운이 중요하니까 스트레스 관리 중요하니까 그런 거 관리 잘 하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암 환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정설로 나오는 게 유전이 2위, 1위가 약물이라고 합니다. 백신, 일반 주사 등등이요. 방사능 노출이라든가 결합돼서 그렇습니다. 전 혈액암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33살에 혈전 때문에 뇌졸중 와서 언어 장애 생겼다가 다행히 회복함. 그래서 안 아픈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건데. 지금 아프다고 말한 친구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평소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돈이 없다, 여자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다, 뭐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한다, 이런 거 불행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거 불행해 하지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건강하고 사지 멀쩡하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만 해도 오늘 오토바이 타고 왔지 않습니까? 산에서 타는 오토바이는 비싸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들 태워준 오토바이는 막 400만 원짜리, 300 얼마짜리 막 이런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다 죽어가는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상태 괜찮은 애들이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애들은 더 싸요. 그 행복하게 자기 재밌는 거 찾아서 놀면 되지. 남은 진짜 몰라서 당하는 게 못 같습니다.